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령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일부러 파트 2에 있는 소방기본법과 파트 3에 있는 이 기다란 법을 합쳐놨어요. 이 기다란 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으로 줄여서 부를게요. 그래서 이 파트 2와 파트 3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벌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로 정리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만들다 보니 용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방안전기본법하고 소방시설유지관리법 여기 나오는 벌칙들을 볼 건데 이 벌칙이라는 게 뭐냐면 정해놓은 법을 뭔가 어겼다 하면은 처벌을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벌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벌칙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볼 거예요. 소방기본법에도 벌금과 과태료가 있고 이 소방시설유지관리법에도 벌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봐야 내용이 많더라도 쉽게 구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면 나한테 전과 기록도 함께 남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통 시험 응시 같은 것도 범죄 경력이 있어서 시험도 치지 못합니다. 과태료는 벌금에 비해서 좀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전과가 남지 않고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법을 어겼다 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표를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법령에 있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관리법 둘 다 모두 벌금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하게 방해를 하거나 인명피해를 크게 주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과태료보단 벌금이 나오겠죠. 먼저 소방기본법부터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형량들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아무래도 최고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장 여기서는 큰 형량이고요. 어떨 때 받게 되냐? 소방대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데 일부러 방해 행위를 합니다. 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게 뭐냐면 출동하고 있는데 위력,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못 가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걸 아예 못하게 진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보였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셉니다. 그리고 요 위력이랑 같은 말이죠. 폭행, 협박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방해하니까 벌금이 세고요. 소방대한테는 소방장비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이걸 파손을 했어요. 그럼 활동 못하겠죠. 그래서 요 4개에 있는 거의 포인트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그리고 소방장비 파손해가지고 소방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행동 이런 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것 같이 살펴볼게요.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에 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폐쇄 차단을 해버리는 자 5폐차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쇄 차단을 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암기하기 쉽겠죠. 그리고 소방시설을 이렇게 사용 못하게 폐쇄 차단했다 하면은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완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이게 7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폐차가 맞지만 폐쇄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맞지만 사람이 다쳤다, 상해가 일어났다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벌금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더 세죠.
그래서 원래 있던 형량보다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세요. 다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살펴볼게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관리하는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크게 날 염려가 있으면 좀 안전한 장소로 옮겨라, 아니면 분리시켜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처분하라고 명령을 할 텐데, 이거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것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대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빨리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소방대 이동 통로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불법 주정차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소방차가 이동하는 걸 방해했을 때, 이런 것들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에 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방 특별조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요거는 암기 팁을 드리자면 3, 4만 조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3천만 원, 조치 명령 위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이렇게 설치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조치해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조치 명령이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 명령 위반, 3, 4만 조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비밀 유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서 우연히 당사자의 비밀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함부로 떠들거나 누설하고 다닌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벌금도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재 경계지구라는 걸 배웠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클 염려가 있는 구역을 시도에서 따로 지정해 놓은 구역인데요. 이 구역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일반적인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들이 가벼운 벌금에 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났으면 일반적으로 소방대가 올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아니면 불이 더 번지지 않게 조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조치를 안 했다 하면 거기 책임자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 하면은 소방대장이 구역을 정해서 나가세요 하면서 내보내고 피난을 시킬 텐데, 이 피난 명령을 어기고 버팅기고 안 나갔다 해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여기 위에 있는 소방대를 진짜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벌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정기 점검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를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정보가 있긴 한데, 어떤 업무냐면 소방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했을 때 알게 된 정보를 비밀 누설, 목적에 내 일하는 것 외에 활용했다 이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암기 팁을 드리자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일 점검 안 하고 정보 누설했다,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00만 원 이하 벌금은 화재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여기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소방 특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를 정보외로 활용한다든가 비밀 누설을 했을 때 좀 더 형량이 세다는 걸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에 있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살펴볼게요.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해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하거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뭔가 법에 위반되는 걸 봤는데 이런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한테 불이익 대우를 한 관계인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내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좀 지켜주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방기본법의 벌칙, 소방시설 유지관리법의 벌칙을 두 표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벌규정이란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이게 방치를 했으면 이게 그 개인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법인, 다른 관계자들까지 굴비처럼 엮어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반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감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하면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걸 같이 방치했다, 같이 보고 있었다 하면은 A란 사람이 잘못돼도 거기에 엮여있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줄줄이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까지 같이 처벌이 되고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벌이 있는데 이 벌이 더해지는 걸로, 더 플러스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이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동한 소방대원한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거죠. 위력을 행사를 해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어떤 벌칙을 받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여기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위력이나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문제가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가 요 4개 중에 나오고 하나 아닌 거 고르는 게 나오겠죠. 위력을 사용하여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걸 고의적으로 방해, 소방대원한테 폭행, 협박,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한 거죠. 이런 걸 한 거, 그 다음에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활동을 방해한 거, 요런 보기 4개를 주고 아닌 거 하나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또는 다음 중 벌칙이 가장 센 거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럴 때는 위력을 행사하여 소방대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것 또는 여기 나오는 5폐차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5폐차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보기에 소방시설 폐쇄 차단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했다 하면 가중처벌이 돼서 더 형량이 세지죠.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요 더 센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문제 다시 살펴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어떤 벌칙에 처해지는가? 요 위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죠? 여기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위력, 폭행, 협박 이런 걸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이런 중요한 걸 방해하는 거고요. 요 100만 원 이하 벌금은 좀 가볍게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요 3번도 위에 문제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했다. 요 화재 경계 지구 안이라는 키워드와 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요게 키워드인데요. 여기 100만 원 이하 벌금에 내용이 많아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있죠.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랬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점 헷갈리기 쉽겠죠.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했는데 시정조치가 내려온 거죠. 근데 이 조치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삼삼한 조치 기억나세요? 여기 삼삼한 조치가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 명령 위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 위주로 문제를 뽑아봤어요. 다음은 벌금보다는 가벼운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소방기구 및 설비 등 설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일명 장난전화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불났을 때 소방대장이 이렇게 경계 지정을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들어간 거죠. 그럼 과태료 물어요. 그리고 화재 조사 명령을 했는데 이걸 위반하여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 제출 거부, 거짓 보고, 그리고 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칭한 자, 요런 것들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이게 좀 내용이 많아 보여도 좀 키워드를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거짓으로 알린 장난전화, 사칭하고, 거짓 보고하고, 하지 말라는 거 출입하고, 출동 방해하고, 이런 내용을 위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나 큰 건물에 보면 주차장 한 구석에 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불났을 때 대비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가 왔을 때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런 행위나 아니면 여기 소방 전용 구역에 주차를 안 하더라도 이 구역을 이상하게 막아버린 거죠. 주차 공간 없다고. 그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진입방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보면 됩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저번 시간에도 계속 나왔는데요. 화재 경계지구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고를 안 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거죠. 그래서 불난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잘못 출동했다 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묻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화재 경계지구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재 경계지구 같이 외워봤는데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했어요. 시공창 목조 건물에 석유를 뿌려서 위험한데 그래서 기타 시도지사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음은 소방시설 유지에 관한 관리법도 과태료가 있어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화재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말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씩 달라요. 300만 원 이하라는 얘기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다는 얘기인데요. 처음 실수한 거죠. 100만 원은 조금 약한데요.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한 걸 말을 해요. 한 번까진 봐주는 거죠. 1년 중에 한 번은 실수한 거 봐주는데 두 번은 안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는 얘기는 2회 이상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방치를 한 거죠. 아는데도 안 한 거죠. 그런 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이라 하면 수압 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있다든지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등을 차단하고 방치하고 임의 조작, 고장낸 행위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방배관에서 소방수가 방수 안 된 채로 방치가 돼 있거나 소방약제가 방수가 안 돼서 안 나오는 상태로 나와 있으면 이것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걸로 보는 거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 미설치예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들이 있어요. 소화기라든지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죠. 그런 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을 임의로 한 자도 과태료를 묻는데요.
초범은 100만원, 2번 그랬다 200만원, 3번 그랬다 이러면 300만원으로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2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요거는 업무 태만, 좀 업무를 주의 깊게 못해서 실수했을 때 생기는 과태료로 보시면 되는데요. 방염 대상 물품이 이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안 한 거죠. 왜냐면 돈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좀 알면서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거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안 한다든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냥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것 냅두고 나도 냅두고 이렇게 관리 태만을 한 거죠. 그리고 소방교육도 실시 안 하고 제대로 업무 안 하고 뭐 이런 피난 위치, 경로, 대피 요령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하고 점검 결과도 꼬박꼬박 보고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이런 거죠. 그렇게 업무를 좀 게을리했다 하면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계속 보고하고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1개월 미만으로 안 했다 하면 30만원이고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안 했다 하면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계속 보고를 안 했다 하면 100만원, 뻥치고 그냥 귀찮으니까 대강 거짓말로 보고했다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묻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지만 수첩을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자격 정지도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 한번 꼬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는데 이게 신고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좀 어영부영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좀 센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아예 안 한 거니까 벌금으로 들어갑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 그래서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어요. 선임은 일단 해줬으니 봐줍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때 안 하거나 아니면 미뤄둔 거죠. 그런 거는 과태료로 끝나고 아예 선임조차 하지 않았다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두 문제 비교해서 나오기 좋겠죠.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는 거, 벌금은 형량까지 부과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문제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소방차에 그냥 출동에만 지장을 주었어요. 그냥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약간의 방해만 된 거죠. 그럴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하지만 소방차 출동을 고의적으로 위력 폭행을 행사하면서까지 방해를 해서 뭔가 인명피해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두 문제의 차이도 아시겠어요? 요거는 가볍게 방해만 한 거. 그래서 과태료로 끝나지만 진짜 고의적, 의도적으로 진짜 피해가 가고 인명피해나 사고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됐다 하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법령에 대해서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여기저기 제가 암기 팁들을 심어놨어요. 뭐 삼삼한 조치, 우폐차, 뭐 일 안 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암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